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전에 보셨던 세미나에서 다뤘던 그 튜토리얼 예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NFX 처음 시작하시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많은 모델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다공성 매질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블로그 소개 페이지 잠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라이센스 인증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해석 조건 설정 먼저 하실 수가 있겠고요.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계 뉴턴, 미터, 줄, 세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서 단위계 세팅을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측 하단에 뉴턴, 미터, 줄, 세커 단위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단위계 세팅이 다 끝나면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 옆에 있는 CAD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 모델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챔버 영역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일단 예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클린업을 모두 다 진행을 해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해석에 필요한 부분인 타공 모델과 그리고 좌측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유동 영역, 타공 전과 그 다음에 다공성 매질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타공 후 쪽으로 해서 세 가지 솔리드 파일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델이 세 파트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기 모드 기하 형상에서 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그림자를 잠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잠깐 감춰보면 실제 모델 내부에 이제 선들 구성이라던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보시면 노즐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타공판 모델을 실제로 확실히 살려서 진행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다공성 매질, 즉 원판형으로 대체된 것을 차이점으로 한 가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형상 확인이 끝나셨으면 다음에는 이제 요소망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이 해석에 사용될 재료, 즉 이제 유체의 물성을 정의해주는 단계입니다. 요소망 탭에서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료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생성 탭에서 유체 유동 해석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재료들 중에서 아르곤 25도씨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는 지금 400토르에서의 100도씨 아르곤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름 바꿔주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때 질량 밀도, 즉 400토르에서의 100도씨 아르곤의 물성 질량 밀도는 약 0.69 정도이고요. 이때 점성은 2.716 그리고 2에 마이너스 0.005 정도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좌측에 이제 아르곤의 물성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해서 나와주시면 또 재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특성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성에서 3D 특성 생성을 해주시고요. 3D 유동해석 탭에서 이름은 처음에 이제 아르곤 입력을 해주시고 아르곤 100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그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다룰 게 남아있죠. 다공성 매질 영역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더 할 건데 이때 이 특성은 다공성 매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의가 더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아르곤이 지날 영역이긴 하지만 어떠한 특성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점성 저항값과 관성 저항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제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관성 저항값과 점성 저항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성 저항값은 이제
해주시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관성 저항값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217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확인 버튼 다시 또 눌러주시면 좌측의 특성이 아르곤 일반 영역과 다공성 매질 영역 두 가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요소망 짜실 때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작성하신 재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 두 가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소망 탭에서 크기 지정, 즉 메쉬를 짜기 전에 이제 크기 지정, 즉 선시드를 뿌려주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전체 솔리드를 다 열어보신 다음에 내가 좀 관심 있게 볼 대상과 그 다음에 물리량이 좀 급변할 것 같은 구간을 먼저 포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먼저 들어오게 될, 즉 입구 부분이겠죠. 이때 입구 부분을 잡고서 이제 선시드를 뿌려줄 건데요. 크기 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서 입구 부분에 있는 선들을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분할 크기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이제 시드를 뿌려줄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0.001, 1mm 단위로 이제 시드를 뿌려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좀 과한 수치인지 적당한 수치인지 한번 따져볼 수도 있고요. 지금 좀 과한 것 같죠? 그러면 2mm로 살짝 늘려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들로 간격과 이제 정확하게 명령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노즐 부분, 즉 타공을 지난 이제 타공 후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노즐 영역에도 똑같이 선시드를 뿌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유동 공간에 있어가지고서 물리량이 급변할 것 같은 그런 구간에 이제 자세하게 선시드를 뿌려서 이제 효율적으로 요소망을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명령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드 부분, 이제 노즐 부분은 지금 이제 확대해 보시면 노즐 부분은 각각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약 0.5mm 정도로 시드를 뿌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런 좁은 틈새 같은 경우에는 히트 블럭과 그 갭 사이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약 1mm 정도 시드를 뿌려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메쉬 사이즈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출구부라던가 이런 히트 블럭 사이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동일하게 선시드를 뿌려주는데 역시나 1mm 정도로 사전에 뿌려두시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조밀하게 요소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구단과 그리고 노즐부 그리고 히트 블럭과의 그 갭 사이 정도 해가지고서 선시드를 뿌리는 것을 이제 크기 지정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 지정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선시드를 다 뿌렸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실제로 3D 요소망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대상 선택 제일 위에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타공 전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사전에 크기를 0.003, 3mm 정도로 해가지고서 선택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 해놓으면 이제 약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사이즈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급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서 요소 크기 증감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균일하게, 조밀하게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차 요소 생성 같은 경우에는 구조 해석 쪽 옵션이기 때문에 유동 해석에서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공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서는 아르곤 일반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메쉬가 생성됩니다. 방금 생성하신 이제 요소망을 보시면 약 50만 개 정도 메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쉬 퀄리티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서 검사 부분 보시면 요소 품질 항목이 있고요. 요소 품질 클릭하셔가지고서 종횡비 일반적으로 이제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을 약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지금은 이제 최대 시속값 차이가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메쉬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공성 매질 부분과 타공 후 쪽도 같이 메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하신 요소망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타공 전도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타공 후로 바로 해서 메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D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타공 후 모델 선택, 그리고 크기는 얘는 조금 더 키워서 0.004 정도. 그러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이겠죠. 그리고 고급 옵션을 켜서 조밀도 조정을 해 주시고요. 2, 그리고 최대 최소 크기 1 정도. 그리고 고차 요소 생성 버튼은 꺼주시고요. 확인. 그러고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서 메쉬를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타공판 이제 지난 타공 후 쪽 유동 영역 메쉬를 생성을 했고 약 700만 개 이상 이제 작성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얘는 좀 감추고 다공성 매질 부분 이제 3D 요소망 생성을 해볼 거고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크기 대상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크기는 동일하게 0.003 정도 잡고 이제 한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타공 영역의 특성을 부여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옵션을 켜셔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절전 병합. 이전에 작성하셨던 타공 전후 유동 영역과 연결시켜준다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밀함과 이제 최대 최소 요소 크기는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X에서는 두께 방향 최소 분할수 지정 기능이 있습니다. 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밀하게 요소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2단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차 요소 생성 부분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전면 요소 맞춤, 즉 주변에 있는 요소와 이제 요소를 맞춰준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체크해서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이제 타공 전후 유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요소망이 생성되게 되겠죠. 진척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다공성 매질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타공판 그 요소망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소망을 전체 다 활성화 시켜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빼곡하게 요소망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약 770만 개 정도 요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소망을 잠깐 꺼두시고요. 솔리드를 다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경계 조건 입력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유동 해석 탭에서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구단에서 얼마만큼의 유량을 가지고서 아르곤이 들어오는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입구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면 입구단 되어 있고 종류는 면입니다. 대상체 선택해서 이제 입구단 쪽 면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질량 유량 값으로 해서 값을 입력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25 2에 마이너스 5승 kg/s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하중 경계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동 해석 경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입구단 쪽 조건이 반영이 된 것을 화면에서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구단 설정입니다. 지금은 출구가 단일 출구 하나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압력으로 해서 면, 입구와 설정은 똑같이 이제 면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걸리는 압은 이제 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단면을 봤을 때, 아,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출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유체가 흐르는 공간을 모사하는 벽면 조건을 주는 기능입니다. 자, 일반 유동 탭에서 벽면을 눌러주시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탭에서 일단 타공 전 유동 영역만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이때 유동이 흐르는 영역 전체 중에서 일단 입구부 제외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공과 만나는 영역 제외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벽면 타고 흘러야 되는 유체 영역을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유동 전 모델에서 이제 유체가 제한되는 그런 벽면 영역을 지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는 타공 후 모델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때 전체 영역 중에서 타공판과 맞닿는 영역을 제외하고 그러고 출구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영역이 선택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공성 매질 영역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입구와 출구가 맞닿는 부분 제외, 즉 링 부분 바깥면만 선택을 해주면 이제 벽면에 대한 조건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솔리드를 활성화 시켜 보시면 입구와 출구 그리고 벽면 조건까지 조건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공성 매질에서 관성 저항이나 점성 저항을 모든 방향으로 입력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속도를 고정시키는 부분인데요. 지금 Z축으로만 이제 유체가 움직인다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고정시키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는 꺼주시고요. 다공성 매질 쪽 이제 요소망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동에서 유동 속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때 대상 형상을 종류를 절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제 X와 Y 방향은 속도가 제로이다 라고 고정을 시켜가지고서 확인 눌러주시면 네, 속도 방향이 제로가 돼서 즉 Z 방향으로만 높이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른다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 조건에서 줄 수 있는 부분 다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해석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해석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셔야겠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유동 해석 모니터링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출구 쪽에 속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해석 유동 영역 타공 후 요소망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결과에서 모니터링 정의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네, 총 속도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일 끝에 출구단 쪽에 절점 하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중 경계 탭에서 모니터링 포인트가 한 가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석 및 결과 탭에서 해석 케이스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해석 케이스에서 정상 상태에서 해석 케이스를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해석 케이스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정상 상태 유동 해석 케이스를 만드신 다음에 편집 누르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해석 제어에서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동 해석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1 정도, 시간 스텝 개수는 300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간격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물리적 데이터에서 작동 압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동 압에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것이냐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132호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 400토르 정도니까 약 53329 9 정도로 해서 낮춰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해석에 대한 모든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이시는 작업 모델 해석 실행을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정상 상태 유동 해석 우클릭 하셔가지고 해석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해석이 다 진행이 됐다고 하고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웨이퍼 쪽에 걸리는 압력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웨이퍼 부분에 해당되는 유동 요소를 한번 추출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전처리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형상을 조금 이제 보시면 유동 영역 중에서 웨이퍼가 포함되어 있는 타공 후 부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 모드 기하 형상의 우측에 있는 보기 모드 요소망 쪽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특징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유동 영역 타공 후에 솔리드 부분도 같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상단 요소망 탭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위 요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기하 형상 종류는 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우스 버튼이랑 키보드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안쪽에 있는 그 웨이퍼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대상이 선택되어 있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웨이퍼에 해당되는 그 히트블럭 위쪽 면이 선택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소망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알아보기 편하게 이제 F2키를 눌러가지고서 웨이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때 이제 유동 영역 타공 후 쪽 요소망은 비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웨이퍼 표면만 보이게끔 해주시면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다시 해석 및 결과 쪽으로 가서 이제 결과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파일 열기에서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결과를 쭉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결과가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결과에서 압력이나 속도나 이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서 원하시는 물리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력 분포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웨이퍼 표면에 걸리는 압력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면 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뷰를 조금 출구 쪽으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과 같이 출구 쪽 이렇게 해가지고서 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보셨던 임의선 추출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항목 중에서 임의선 추출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금 더 모델을 확대시키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노드를 한쪽 찍어주시고 반대편까지 쭉 또 확대하셔가지고 반대편 노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샘플 개수는 지금 한 50개 정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단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치적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를 좀 달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투어와 함께 다이아그램으로 해가지고서 균일도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임의선을 또 추출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편으로 해서 한 번 더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그리고 반대쪽에 점 하나를 잡아주시고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뷰를 좀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임의로 제가 잡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튄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균일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 균일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컨투어뿐만 아니라 임의선 다이아그램 기능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결과를 함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착 공정 내에서 CF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관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